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포난 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셔서 소개하겠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사유리 씨가 미혼 상태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서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이후로 많은 여성들이 나도 국내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이제 5월이잖아. 올해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임신 그리고 출산하고 할 수 있으면 결혼 하나로 다 할 수 있겠지. 가장 궁금한 게 국내에선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건가, 합법적일 건가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점은 이겁니다. 그녀는 왜 일본으로 가야 했나? 함께 보시죠. 미혼모 출산, 국내에선 불가능. 그제 미혼의 후지타 사유리 씨가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을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다.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행 생명윤리법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성, 임신 후에 정자 기증 받을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대한산부인과 학회 지침은요, 체외수성 배아 이식, 법적 혼인관계에서 시행이 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유리 씨가 왜 일본으로 갔는가라는 질문은 국내에서 예컨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홀로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자, 답변해 주시죠. 이 사유리 씨가 아이를 꼭 출산하고 싶었지만 출산만을 목적으로 급하게 배우자를 찾거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었다.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하고 싶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어서 부득이 일본 고국으로 돌아가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했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불법인가?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경우입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우자 있는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서면 동의 없이 정자 기증을 받아 시술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불법이군요. 그런데 이 규정이 배우자 없는 여성이 먼저 결혼부터 하고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예. 즉 배우자 없는 여성의 정자 기증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다만 모자보건법은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론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1년 이상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의 경우에 생식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자보건법에도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과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니라 입법적 공백 상태예요. 아하. 이런 상태다 보니까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인공수정 등은 법률적 혼인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정자 기증도 난임 부부의 치료와 출산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즉 비혼 여성이 자발적으로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하는 상황을 상정해 두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라고 보시는 게 보다 정확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지금 답변인 네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점은 이겁니다. 사유리 씨 말고 다른 사례는 없었나? 또 다른 자발적 비혼모 사진 한번 보시죠. 허수경 씨입니다. 사유리 이전에 허수경이 있었다. 지난 2008년 1월에 허수경 씨가 비혼 상태에서 방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비혼 상태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서 딸을 낳는데 방금 그런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허수경 씨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허수경 씨가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시대를 너무 앞서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당시만 해도 정자 기증과 관련한 국내 규정이 없었습니다. 아, 예. 그러다가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이후에 정자 기증과 관련한 생명윤리법, 모자보건법이 도입되거나 더 강화됨으로써 현재는 입법적 공백 상태가 고착화돼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만 해도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뒤로 허수경 씨는 뭐 다시 결혼을 해서 지금은 비혼 여성이 아니게 네네.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비혼인 상태에서 국내에서 정자기증 받아서 딸을 낳았다. 그렇죠. 아, 그런데 그렇군요. 현재 예. 입법적 공백 상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비혼 여성이 병원에 저 정자기증 받아도 돼요라고 문의를 해도 된다고 하는 병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허수경 씨의
과거 발언, 2018년 11월 발언 들어보시죠. 분명히 저의 한 케이스가 다른 사람들이 삶을 선택한 여러 방식 중에 감안하게 될 하나의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조용히 내 편의를 위해서 숨어 있는 것보다 나와서 필요한 얘기를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것을 좀 해주세요라고 직접 말씀드리지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고 편안해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시려고 이 일을 하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궁금증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정자은행 운영 시스템은 과연 어떤 건가? 국내에 이런 정자은행이 있긴 한 건가? 궁금한데 함께 보시죠.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자료라고 하니까 이런 단체가 있나 봐요. 1번, 기증 조건. 만 19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대학, 재학 이상의 건강한 남성. 사전 검사 후 이상 없을 시 가능하다. 그리고 기증자 정보는 기증받는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혈액형은 제공해준다. 익명성을 위해서 숫자로 표기해준다. 세 번째, 기증의 대가로 남성이 받는 대가. 무료 신체 검사, 기초 보상비. 그러니까 별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수모 여사님, 지금 우리나라 정자은행의 경우에는 정확한 외모나 스펙 신원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혈액형만.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었다면서요. 우리 생명윤리법은 대가를 조건으로 정자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한때 우리나라 여러 사이트에서 정자 불법 매매가 성행했습니다. 네. 즉 정자를 제공하는 남성의 나이, 외모, 학력, 직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양 당사자가 비밀스럽게 연락을 취하는 형태로 정자 불법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럴 경우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회 문제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공공전자은행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국가 차원의 중앙 정자은행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몇몇 병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 봐요? 국내는 과거 정자 운행 10곳 정도 운영되다가 그나마도 줄어들어서 현재는 5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기증자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정자 기증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공전자은행 설립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자의 불법 거래를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전자은행이 도입되게 되면 정자 공급이 좀 더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제공되는 정자의 권리도 좀 더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현재 법규상에서 따지면 결혼을 한 난임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이제 정자의 기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그 정자 기증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정자은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야, 법이 참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서서 궁금한 게 지금 기증자의 신원을 제공하지 않고 혈액형만 제공해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좀 개선해야 된다 움직임도 좀 있다면서요. 스펀 매치를 도입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의 혈액형에만 맞춰서 정자 기증을 해왔다가 최근에는 물론 기증자 익명성은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 혈액형에 더해서 배우자 유전적 특징, 즉 정자 기증을 받는 여성의 배우자 유전적 특징에 가장 적합한 정자를 제공하는 스펀 매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부부의 아이로 좀 더 내 아이로 인지할 만한 정자 기증을 도모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사유리 씨 사건으로 인해서 궁금한 것들 박선배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